자, 반갑습니다. 자, 그동안에 우리가 수리사주를 많이 가르쳤는데 어째 보게 되면 많은 양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내 혼자 막 앞으로 간 적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거는 수리사주를 처음 배우면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접근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개괄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이 수리사주 여기에 하나 더해서 우리는 수리 심리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한 개 더 나가서 우리는 숫자 운세라는 것도 있어요. 여기서 한 개 나가게 되면 숫자 인연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여기서 한 개 더 나가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이 신무령이라는 거, 이 성명학은 별도의 학문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그 이론이 전개되는 거지만은 우리가 상담을 위해서는 이런 정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복합이에요. 그래서 초기에 사주를 가르칠 때는 수리사주만을 가르쳐요. 수리사주만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생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가 헤쳐나가지 못했어요. 자, 이것이 그동안에는 우리가 상담을 한다 보게 되면 상담을 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 제일 많이 상담을 해왔던 곳이 우리는 아마 종교일 거예요. 종교.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종교적인 접근에 의해서 뭐 교회에 가든 절에 가든 우리 물어보는 거야. 그런데 물어볼 때는 이론이 없다는 거죠. 이론이. 우리가 일반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이론이 하나도 없다. 그냥 되는 대로 이야기한 것밖에 없다. 자, 그 뒤에 갔을 때는 우리는 점이라는 문제로 접근을 해요. 그러면 이제 무속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당들을 대상으로 해갖고 점치는 거죠. 이것이 종교에서부터 일상생활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점으로 갔는데, 야, 점을 하다 보니까 사람의 신뢰성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학문적으로 학문이 막 펼쳐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도 풀어야 되겠다 해서 접근한 것이 우리는 철학이에요. 철학. 근데 철학이라고 하게 되면 황당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자, 옛날에 소크라테스가 뭐랬습니까? 네 자신을 알아라 이렇게 하니까 내 자신을 어떻게 안내 말이고, 네가 잘했으면 아무 탈 없을 텐데. 그러니까 이것 또한 황당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거는 우리가 인간 상담이다. 인간 상담을 하다 보게 되면 이제는 이 철학이라는 큰 관점에서 우리가 학문적으로 접근을 해 나가는 방법을 선택을 한 거예요. 학문적으로. 자, 그래서 여기서 출발한 것이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동양 철학이 빨랐겠나? 서양 철학이 빨랐겠나? 동양이 훨씬 빨랐지. 동양이 훨씬 빨란 이유가 이것은 오행을 가지고 푸는 것이 이 동양 철학이에요. 그런데 서양 철학은 점성술로 가지고 푸는 거예요. 자, 이것의 차이점은 동양에는 어떻게 목화토금수라는 별의 움직임 흐름을 가지고 풀라고 접근을 한 것이고, 서양 철학은 어떻게 하늘에 있는 별자리
지구상에서 보게 되면 이 그 천체의 이 별자리를 움직임을 가지고 우리가 푼했는데 이건 뭐 하늘에 별자리가 어디 있는지 그때는 너무 황당한 세상이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것이 쭉 오는데 우리가 학문적으로 우리가 이 서양 철학을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학문으로 출발한 것들이 있다. 학문으로. 자, 이제 어떠가 맞든 틀리든 상관없이 학문적으로 출발했는데 서양 쪽에는 서양을 기점으로 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출발했냐면 심리학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심리학으로 접근. 그러면 동양에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느냐? 동양에는 역학으로 접근해요. 이 역자가 뭘까? 우리가 역학 해서면서 이 역학이라는 존재가 뭐 역자가 한자로 쓰면 어떻게 될까? 이거 맞나? 네. 그러면 이 한자가 무슨 역자고? 바뀔 역이라는 거다. 바뀔 역이라는 게 되면 말해놓고 나면 바뀌는 거야. 그러면 안 맞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인간이 인지하지 못하는 이 세계 속에서 역학으로 철학이 역학적으로 접근해갖고 인간의 상담을 집중적으로 했는데 이것 또한 무리수다. 무리수. 그래서 우리가 출발한 게 최근에 와서 한 것이 어떻게? 여기는 서양철학 심리학 가지고 가니까 철학이랑 심리학이 똑같아 벌써. 그래서 도저히 안 되니 심리 테스트로 출발한 거예요. 심리 테스트. 그래서 지금 심리학과는 전 세계적으로 서양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전 세계 학과예요. 대학에는 전부 다 심리학과라는 게 다 존재해.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전부 다 테스트야. 통계 테스트, 설문지 테스트, 뭐 심리 도구 테스트, 전부 다 테스트.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하는 이 테스트 위주로 진행을 했는 거예요. 그런데 동양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갔을까? 동양에서 출발한 것이 우리가 사주팔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차이점이구나.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인생 상담을 위해서 이런 흐름을 가지고 쭉 흘러왔는데 심리 테스트는 어떻게? 현재가 중요하다. 심리 테스트는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주팔자는 어떻게? 정해져 있다는 거다. 이것이 우리는 탄생에서부터 정해져 있다는 거다. 그런데 이 두 개는 현재 우리가 22세기를 쳐보면서 21세기에서는 이 두 개 다 엉터리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보자. 현재 이 시점에 테스트 한 거 가지고 지 인생 지나온 거하고 과거와 미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는 거다.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사람의 종류는 엄청 많은데 알코올 중독이다 이러면 종류는 술을 마시면서 알코올 중독, 유전적으로도 문제가 생겨서 알코올 중독, 친구를 잘못 먹어서 알코올 중독 막 이렇게 막 바뀌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갖고 어떻게 푸느냐? 그게 지금 너 거짓말 잡는 거야. 그러면 사주팔자 하나 보자. 태어났을 때 정해져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태어났을 때는 뭔가 정해져 있을 거야.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살면 괜찮은데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다. 자, 지금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심리 테스트는 현재만 생각하게 되면 아무런 답이 없어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 갖고 여기에 수만 명이 있는데 지금 이 행동만 갖고 인간을 상담하는 것은 무리다는 거다. 현재의 행동만 갖고. 그런데 이 사주팔자는 어떨까? 태어날 때 우리가 똑같은 한 시에 태어난 사람이 옛날에는 최소한도로 한 1000명 이상이 있어. 한날 한 시에 태어난 사람.
그러면 1000명이 있는데 이 사람이 똑같이 살아가나? 똑같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한 명도 똑같이 안 산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봐. 똑같이 태어난 아이가 하나는 저 재벌집 손자로 태어나고 하나는 어서집 손자로 태어나고 한 사람은 어떻게 공무원으로 손자로 태어나고 농부의 손자로 태어나고 결손 가정에서 태어나고 이 사람이 똑같이 가겠다.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틀리고 이것도 틀린 거예요. 이것도 틀리고 이것도 틀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탄생한 것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이 5가지 요인입니다. 자, 그러면 맞는가 한번 보자. 맞는가. 자, 여러분들이 묘목장에서 묘목장 우리 나무를 생각해보자. 묘목장에서 똑같은 흙을 해갖고 똑같은 온도에서 똑같이 물을 주니까 어떻게 묘정이 똑같이 피죠. 요만큼 피죠. 뭐 3천짜리 묘정을 사게 되면 전부 다 똑같잖아. 이것이 우리가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어날 때.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 첫 번째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땅이 시기해야 될까요? 묘목이 여기에는 우리는 특징도 있을 것이고 각자의 개성도 있을 것이고 여기는 특성도 있을 것이고 재능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특성이 여기 되어 있다. 기본 특성이 성질 꼬약한 거 이런 것까지 있는데 첫 번째 이 묘목이 어디서 크느냐는 거죠.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뭘까? 이것을 해결하는데 한 가지만 지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3가지 사항이 다르다는 거예요. 3가지 사항. 크게. 이것이 천부경에서 하는 소리가 천의 영향으로 이 아이가 다르게 살아간다. 그 다음에 하나는 지의 영향으로 다르게 살아간다. 하나는 인의 영향으로 다르게 살아간다. 이건 우리가 상담하는데 가장 근본이에요. 그러면 천의 영향에는 어떻게? 내가 운명적으로 태어나갖고 우리가 인연이라 사람은 항상 사람 속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은 절대로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 어떤 인연법에 의해서 인연이 있기 때문에 만나게 되는데 여기는 천에는 2가지가 있어요. 천기의 기운과 천년의 기운이다. 이건 연이다. 연이라는 것은 인연연자다. 이거는 좀 피하고. 바꿔서 변화. 잘 구별이 안 되니까. 좀 크게 써주세요. 저거 새까만 거 지는 거 없어요? 자, 밑에 그거 쉐고 있네. 응? 저거. 지금 안 했겠다. 자, 이 기와 연이 가지고 있다.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내가 이게 어떻게 되면 이 묘정이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 어떤 시기에 어느 사람으로 통해서 어디에 가서 숨길 것인가 지 운명이다. 가서 안 팔려가지고 막 그냥 쓰레기통에 갈 수도 있고 또 팔려가지고 그 사람의 부가가치를 높여갖고 좋은 시기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요 천년은 우리는 혈연이라고 생각합니다. 혈연이라는 것은 가족이다. 그지? 엄마, 아버지, 가족, 형제. 그러면 가족, 형제들을 잘 만났을 때 이 묘목은 어떻게 되겠노? 저 크겠지. 그지?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도. 맞으면 이 지기와 지연이 있다. 지기라는 것은 어떻게 땅이라는 거죠. 그지?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까워서 수학을 하는 것이 딱이다. 그러면 나는 인간은 어떻게 배우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취업하고 기술 익히고 이렇게 하다가 성장이 되는데 거기에 누가 있겠나? 친구도 있고 참 노는 아도 있고 여기에 휩쓸려 가지고 어떤 아이는 공부 잘하는 아이하고 친구가 되게 되면 어떡해? 공부 잘하는 아이는 맨날 도서관에만 가 있으니 나도 따라서 도서관 가 공부 잘할 거잖아. 그러면 친한 친구가 PC방에만 가 있으면 어떻게 해? 나도 따라서 PC방에만 갈 거야. 그럼 성장해갖고 친구가 술 잘 먹으면 어떻게 해? 술집에 자주 가게 될 거야.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자, 이제는 인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심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 여기는 인기는 어떻게? 모종은 인기는 걸음이고 도와주는 것이고 땅을 가꾸는 것이 기라고 하면 인연은 어떻게? 사람이다. 이거를 가까워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다. 누구 손에 달렸다는 거다. 그래서 똑같은 묘정이라도 자, 요즘에 우리가 미스터롯이나 미스터 트롯 이런 걸 보게 됩니다. 잘 가꾸지 않은 사람이 그동안에는 힘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방송에서 미스터롯 하다 보니까 스타들이 막 탄생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사주팔자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아니죠. 이해되지? 그러면 어떻게 사주팔자가 정해져 있다? 이것도 엉터리다. 그런데 심리 테스트도 어떻게?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심리 테스트 갖고 인생을 걸 수 없다. 이것이 지금 하는 타로라는 거. 타로 이거 심리도 갖고 타로 한번 보고 왔는데 지금 내가 카드 한 장 뽑은 것 갖고 내 운명이 어떻게 된다, 앞으로 어떻게 한다, 이것 또한 거짓말이라는 거다. 이론이 안 되는 거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가 공부하는 방향이 돼. 인간은 어떻게 도대체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지. 그러면 자, 인간이 탄생하면 여기는 타고난 운명과 우리는 재능이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럼 여기서 재능이라는 말을 하나 보자. 요새 뭐 미스트롤하고 뭐 헌역가왕 이런 것까지 많이 하기 때문에 원래 노래는 전부 다 잘하는 사람이야. 노래는 참 잘하는데 이 아이가 현역가왕에서 1등을 하고 탑10에 들어가고 탑7에 들어가고 하면 가수의 길을 가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갈 정도가 안 되는 노래 잘하는 사람은 어디가? 직장에 가게 되면 어떻게? 직장에서 노래 잘하는 사람. 그러면 노래 잘하는 것 가지고 다른 그것을 하게 되면 잘하는 사람 보조, 엔터테인먼트 회사라든지 이런 데 기획사라든지 이런 데 가서 남 돕는 일. 술집에 가서 노래 잘하면 어떻게? 노래방 갖고 마이크 열심히 잡는 사람. 이렇게 바뀌어버린다. 그래서 이 재능을 갖고 우리가 태어나는데 가장 많이 우리가 변화를 갖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이 부모다. 부모. 엄마에 의해서 그렇게 결손 가정이 이렇게 올바르게 잘 못 크는 이유가, 뭐 성장을 잘 못하는 이유가 부모의 도움이 없어서 그렇다. 지 혼자 하는 거. 어느 것이 맞는지 구별을 못할 수가 있다. 어릴 때는. 자, 이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는 뭘까? 자, 이 타고난 운명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가야 할 길,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갈 길이나 할 일을 찾아가게 되면 내 그 길은 술타. 이것이 우리는 인생 길이에요. 인생 길. 내가 가면 편한 길, 내가 하면 잘하는 일,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려면 힘들잖아. 그러면 우리 힘든 일 하고 싶지 않지? 돈 안 되는 일 하고 싶지 않지? 그러면 다른 사람은 놀고 돈 많이 버리는데 누구 말잖아. 요즘 애들이
미래 진로가 뭐냐 물으면 80%가 연예인 한대요. 왜? 자기의 재능은 무시하고 화려하고 이쁘고 화려하고 돈 많이 벌고 하니 그것이 전부 다 우리 자기 그거지. 그러니까 가야 될 길은 안 가고 엉뚱한 길로 가 있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가 있으니 이것이 다시 돌아와갖고 인생으로 되돌아가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는 노력이에요. 노력을 하지 않는 데는 우리 답이 없는 거다. 그지? 아무리 뛰어나면 뭐해? 노력을 해야지. 노력을 해야만이 우리가 답이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이 운명에 엄청난 작용을 하는데 이것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다. 살아가면서. 여기는 우리는 뭘까? 이거는 부모에 의한 거. 그치? 그 다음에 인생길이라는 거는 여기에 인연이라는 문제가 엄청나게 작용을 하게 된다.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좋은 인연을 많이 만나면 공부를 할 것이고 노는 인연을 만나게 되면 노는 것을 잘할 것이고 그런데 그 단계는 또 그렇다 치고 이제 또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게 되면 어떻게 결혼을 하는 순간에 엄청나게 달라진다. 자, 그래서 옛날에 하는 말이 결혼을 잘하면 어떻게 돼요? 공주가 되는 거예요. 결혼을 잘못하면 식모가 그러니까 공주와 식모의 차이 정도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도 엄청나게 많겠지, 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마지막으로 자기가 가꾼 거다. 뭐 여기는 기술이 되든 지식이 되든 우리는 뭐 모든 활동이나 행동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변하는 것을 풀어야 되는데 사주팔자는 태어나갖고 정해져 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렇게 앞에 거는 다 무시하고 야 지금 네가 알코올 중독이니 응? 알코올 그거 제거하는 술 끊어야 된다 이렇게 답하는 거는 이게 인생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잡한 것을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풀까? 술이 사주만 가지고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술이 사주를 갖고 하면 요까지는 풀어. 술이 사주 갖고 풀면 요까지 푸는데 여기는 인연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인연들을 이 숫자 인연법 그 다음에 여기에 자기 심리가 들어있어요. 심리 뭐냐 그러면 자기인데 잘해주는 사람 자기인데 편한 사람 자기가 생각해서 즐거운 사람인데 어떻게 끌리겠지 친구가 그렇게 확 바뀌어버려. 그런데 이것만 풀면 안 돼 또. 자 예를 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숫자 운세라는 것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핸드폰 번호에 보게 되게 되면 여권 번호에 보게 되면 주민등록 등본에 번호에 보게 되게 되면 거기에 우연히 만들어진 번호는 하나도 없다. 뭔가 인연이 엮여서 만들어진 번호다. 그러면 이 인연에 따라서 이것을 풀어야 되는데 그런데 나는 어떻게 이 길을 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내가 당나귀라고 하냐 그때고요. 짐을 이래 신고 나 이 길을 가는데 여기에 가는데 순탄한 아스팔트 같으면 내가 편안하게 가겠지. 그러면 자갈길이면 어떻게 더덕더덕 해야 가겠지. 그런데 이 계곡도 있고 산도 있고 이러면 어떻게 가겠노.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아예 그 길을 막아놓은 것이다. 뭐 큰 절벽으로 막아붙다. 그러면 자기가 못 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힘든 시기다. 힘든 거. 못 간다는 거다. 길은 천천히 가든 빨리 가든 갈 수만 있다면 가는데 가지지를 않은 거예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 시점이 우리는 뭘까? 상담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이때 나이가 어려서 오는 사람인지 좀 젊어서 오는 사람인지 결혼하고 오는 나이가 들어서 올 때 이 시점이 필요한 거예요. 맞는가 하면 지금까지 온 거는 자기 운명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중간에 막 인연이 엇갈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엇갈려 갖고 힘든 시기를 맞이하는 순간에 이때 상담이 필요한 거예요. 정해져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 그러면 힘든 것을 찾아야 되잖아. 힘들게 만드는 요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찾을까? 자, 수리사주를 과학적으로 푸는 방법이에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풀어가는 방법. 그러면 이때 힘든 시기라고 그랬다, 그치? 힘든 게 뭐냐는 거다. 뭘까요? 어렵고 그래서 우리는 이 힘든 시기에는 꼭 세 가지 요인들이 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업장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업장이라는 것은 나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다. 나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해되시죠? 내가 한 거야, 내가 이 길로 가려 했는데 안 가고, 응? 이 일을 해냈는데 안 하고, 이 공부를 해라는데도 안 해. 그러면 다른 데서 막 돌고 뱅뱅뱅뱅 돌다가, 자, 그러면 저 뒤에 사장님은 어떻게 10년 만에 왔고, 야, 앞쪽에는 6년 만에 다시 돌아온 거야. 가다가 가보니까 안 되거든. 막히지. 그치? 그러면, 우리 선생님은 어떨까? 막 옆에서 뱅글뱅글 돌아보다가 가리는 가서 그러면 지금 시점은 똑같은 시점이야. 그치? 그러면 온 가족은 틀린다. 온 가족은 틀린다. 그러면 나는 그 사이에 나는 무엇을 추구했을까? 그러면 이것이 힘든 시기 원인만 알면 살아온 과정을 알게 됩니다. 지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업장에는 어떻게? 세 가지가 있는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뭐가 힘들까? 이게 되겠죠. 뭐가 힘들까? 자, 힘들다는 것은 하는 일이 힘들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 그 다음에 내가 신체, 몸이다, 이 몸. 신체가, 내 몸이 힘들어서 이 일을 못하겠다. 누가 못다. 내가 허약한데, 내가 할 일이라고는 노가다밖에 없다. 하면 가보니 도저히 버틸 수가 없더라. 그러면 힘들어. 못하는 거지, 그지? 몸이 안 따라주니까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 선택을 잘못한 거야. 공부도 잘못했고, 선택도 잘못했고,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그럼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렵다. 무엇이 어려울까? 내 지금 생활하는 게 어렵다. 응? 생활하는 게 어렵다. 두 번째는 어떻게? 내가 돈이 없다. 돈벌이가 필요하다. 그치? 돈벌이가 필요하면 어떻게? 직장에 나가야 되는데 직장이라고 나가다 보니까 몸이 또 안 받쳐줘. 그러면 나는 어떨까? 그 뒤에 이것도 해봐도 안 되고 저것도 해봐도 안 되고 그러면 나는 이 고통스럽다. 뭐가 고통스러울까? 우리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고통스럽다. 자, 누구말 따나 결혼을 해가지고 맨날 요즘 뭐 폭행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많잖아, 그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버틸까? 못 버틴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이게 딜레마라는 거다. 이혼을 하지 않으면, 이거 끝부도 되겠네요. 이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노?
고통스러워서 안 되고, 이혼을 하면 굶어 죽기 걱정이 돼서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할까? 할 수가 없잖아. 그것을 봐도 진퇴당연이다. 그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풀어줘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나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 업장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업연이라는 것이다. 이것도 세 가지가 있는데, 업연은 어떻게? 나를 괴롭히는 인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만들어진 고통이다. 그 살아가다 보면 내가 스스로 만들어 갖고 힘든 거,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엮여 가지고 힘든 거, 이런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업연에는 얽히는 것, 사람하고 인연에 얽혀서 고통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엮이는 것, 엮인다는 것은 내가 하지도 않는데 그 인연 때문에 내가 덮어서는 거지. 내가 덮어서. 그러니까 누구 말잖아. 돈은 우리가 같이 회사를 한다 했잖아. 하다 보니까 돈 띄문 사람은 저 사람인데 중간에 가족에서 내가 서류를 잘못했다고 내보고 교도소 엮는 거랑 마찬가지. 이게 엮인다는 거다. 세 번째는 우리는 꼬이는 거. 요새 우리가 꼬인다는 것은 남인데 속는다는 거다. 자, 내가 어떻게 부동산에 가니까 내 퇴직금 갖고 부동산 사놓고 상가를 사놓고 나면 말년에는 세만 받아갖고 충분히 떳떳하게 연금 형식으로 묶고 삽니다 해놔놓고 전부 다 세동시 상가 사게 만든다. 그렇게 세동시 지금 완전 깜동돼 버리잖아. 그 쫄딱만 이것이 우리가 꼬이는 것이다. 남한테 속는다는 거지. 오케이? 이렇게 속아. 자, 세 번째. 요것만 우리가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연이라는 것이 있다. 이거는 기신인연이다. 기신인연에도 우리가 세 가지 인연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기신은 누구 말잖아.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조폭은 어리가 있지만 양아치는 어리가 없다고 그랬지. 그런데 조상신은 어리가 있다는 거다. 조상을 잘 받으면 봐주는 것이고 안 봐주면 막 그냥 내 친구 치푼다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기신의 작용이다. 그런데 조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종교에 나가갖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문제가 생긴 것도 있고 종교적인 문제도 있고 가다가 뭐 하늘에서 널지갖고 오는 것도 있고. 자, 그래서 기연에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것도 세 가지다. 귀신 인연. 그러면 이거는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긴다는 거다. 막 그냥 순식간에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기연에 할 때는 어떻게? 하는 사업이 쫄딱 망한다. 이거 망한다는 것은 하는 일, 하는 사업, 하는 장사 뭐 이것이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연으로 또 일어나는 문제는 깨진다. 인간이 망치진 거죠. 그치? 누구 말따는 뭐 국회의원까지 일 해놔놓고 어느 날 갑자기 뭐 뒤통수 맞아갖고 저 교도소 가 있고, SNS는 막 쪽 다 팔아보고 뭐 이런 사람들 많죠. 이건 기존 전부 다 기신이 걸린 거예요. 자, 세 번째. 이거는 당한다는 겁니다. 당한다. 자, 당하면 어떻게 되겠노? 빙의가 되고 신기가 되고 신병이 되고 무당도 아닌 무당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이 힘든 시기에 어떤 요인으로 내가 이 시기에 왔느냐 이거 갖고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맞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에 이것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 이 기초적인 수리사주부터 수리사주, 그래서 운명을 풀고 내가 살아오면서 푸는 인간의 심리,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숫자 운세라는 거,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 아마 그것을 잘 넘겨서 그런 것을 겪고 있는 사람이 많겠다. 나는 차를 사면 새 차를 샀는데 이놈이 갖다 받아보고 내가 갖다 받아보고 해갖고 이러면 차가 계속 사고만 나는 차들이 있잖아. 그지? 그런데 내가 잘못 안 해도 옆에서 막 개떡받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다. 그러면 이 차는 어떻게 해? 이 차량에도 운세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아파트 같은 거 봐봐. 아파트도 우리가 팔라고 하나 보자고요. 아파트 파는데 다른 집보다 분명히 이 집이 똑같은 아파트 안에 똑같은 크기에 이 집은 사게 내놨는데 이 집만 가면 안 사는 거야. 다른 집은 다 나가면서도 이 집만 안 사는 거야. 그럼 뭐 때문에 안 사겠노?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풀어내야 되는 거지. 자, 이것을 풀고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다. 태어났을 때는 부모를 만나게 되고 어렸을 때는 유치원에 가갖고 친구 만나게 되고 중학교 가게 되면 교우를 만나게 되고 대학교 가면 연애하다가 이성을 만나게 되고 결혼하게 되면 부부를 만나게 되고 이 수없이 많은 인연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인연이 전부 다 내 생각대로 전부 다 좋으냐?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 통계학생으로 결혼해갖고 무조건 50% 이상은 이혼돼 있어요. 지금은 아마 훨씬 넘었을 거예요. 한 60% 됐을 거예요. 뭐 연예인 계통은 거의 뭐 8, 90%는 전부 다 막 결혼했다가 이혼했다가 막 하는.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이혼했다가 헤어졌다가 이렇게 하는 것을 풀어줘야 되잖아. 그런데 이혼이 그냥 평탄하면 좋지만 이혼해갖고 얼마나 이 갈등과 이런 것이 많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해결해주고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인연법을 풀어야 되는 거다. 근데 사람이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것들이 억수로 고약하게 작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무력이라는 것은 이거는 귀신 신자에 무당무자에 영혼영자예요. 신무력이라는 귀신 신자에 무당무자에 영혼영자다. 그러면 귀신이나 영혼이나 이런 자기들로 인해서 이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있어야 어떻게 되겠노? 이것을 다 풀 수 있는 거겠지. 그치? 근데 내가 처음에 했을 때는 이 수리 사주밖에 가르쳐 주지를 못했어요. 어쩔 수 없잖아. 내가 그까지밖에 못 풀었어요. 이제 왔어야 여기까지 다 푸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한 단계 한 단계 푸는 것이 아니라 이 안산교육원에서는 일사천리로 필요한 부분만 쫙 풀어갖고 우리는 바로 상담으로 직행하고 어떻게 상담해야 되는지 조금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어떻게 상담을 해갖고 어떤 시스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으로 이것을 진행해야 된다는 것을 조금 더 우리는 제일 목적은 어떻게 해요? 상담하고 그 사람이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고 그 사람은 이 난간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 상담사의 주목적이잖아. 자, 니는 어쨌다면 귀신이 들어있다. 이런 이야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위해서 이 하나하나를 학문적으로 다 푸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몽땅 들여갖고 상담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그런데 안산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복 받는 거야. 몽땅 다 배우니까. 그지?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제 어떻게 상담을 하고 어떤 식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어떻게 구성이 될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하면서 강좌를 다시 하기로 합시다.